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나눴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억울하다고 찾아왔습니다. 사업에서 다른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자네가 그 사람 잘 알잖아. 내 편 좀 들어줘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친구니까 당연히 그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쪽 친구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친한 쪽으로 먼저 기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옳을 거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은 양쪽 다 잘못이 있었더랍니다. 내가 편을 들어준 그 친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지만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 친구는 서운함을 품게 되고 또 한쪽 친구는 덕분에 이겼다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뒤늦게 후회와 함께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에서 부모로서 한쪽 편을 들었다가도 자식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경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을 편애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억.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내 마음속에 찜찜한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공자이십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세상을 다스릴 때 편벽되지 않고 공정하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인간관계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공자 명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 60,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먼저 공자 명언의 뜻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군자, 편벽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하다입니다. 첫째, 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군자하면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 혹은 높은 지위의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하지만 공자가 말한 군자의 참된 의미는 다릅니다. 군자란 품격 있는 사람, 덕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이 바르고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나 귀족만이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누구나 스스로를 닦고 올바르게 살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군자의 삶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편벽되지 않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편벽이라는 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라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와 친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 편을 먼저 드는 것, 혹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틀렸다고 단정 짓는 것. 이 모두가 편벽된 태도입니다. 군자는 이런 편벽함을 경계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셋째,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란 단순히 무조건 반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정함이란 감정이 아닌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공정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마다 군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웠습니다. 왕들은 자기 편 신하들 말만 듣고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편향된 판단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그 시대의 혼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공정하라. 편을 가르지 마라. 원칙을 지켜라. 그런데 왜 인간은 편향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익 때문입니다.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는 것, 이것도 매우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 판단이 왜곡될 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편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의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정함을 해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공자 명언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군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군자의 기준은 이익이 아닙니다. 군자의 기준은 관계가 아닙니다. 군자의 기준은 오직 원칙입니다.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군자의 삶이고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철학입니다. 70대 초반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작은아들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이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안 해도. 그렇게 말했고 큰아들의 사정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노후 자금 일부를 큰아들에게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작은아들이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는데 왜 형만 도와주시는 겁니까? 부모님께는 저도 똑같은 자식 아닌가요? 이 상황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인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형이 더 힘드니까 너는 직장이 있잖아 라고 합니다. 사정이 딱 한쪽을 더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이 받은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덜 사랑받는 자식인가 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군자의 선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정한 부모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 형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 그 안에서 두 아이 모두 공평하게 대우하자. 그리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작은 아이에게도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하자. 이것이 군자의 공정함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큰아들도 도움을 받으면서 부담감 없이 일어설 수 있고 작은아들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 형제 사이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함은 차갑게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함은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생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셨고 부서장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부서에는 2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래 함께 일한 후배였고 또 한 명은 최근에 옮겨온 직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팀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후배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 했고 새로운 직원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오래된 후배 편을 드셨습니다. 저 사람이 경험도 많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새로운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고 오래된 후배의 방식은 실제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 부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편애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이 아니라 일을 봤어야 했는데 군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자의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을 모두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팀 전체가 함께 판단하게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일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리더십이 결국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안다는 생각,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생각,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하게, 더욱 공정하게.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오랜 친구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50년 지기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셋이서 오랫동안 모임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두 친구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빌린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박 여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받아. 박 여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반응, 자신에게 먼저 하소연한 친구 편을 듭니다. 맞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는 점점 차갑게 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0년 우정이 한 번의 금전 문제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박 여사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 빌린 친구도 그 돈으로 가족의 병원비를 냈던 딱한 사정이 있었더랍니다. 군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친구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되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진실을 먼저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지혜의 핵심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공자 명언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계십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판단이 능력이었습니다. 결단력 있다, 추진력 있다는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빠른 판단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후회로 남아 있습니까? 서두른 판단이 자식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한쪽 말만 듣고 오해했던 사람,
내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관계. 나이가 들수록 공정함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맺어가는 관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 하나가 앞으로 남은 날들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편향된 판단은 결국 고독을 낳습니다. 한쪽만 편들다 보면 반대쪽은 멀어집니다. 멀어진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반면 공정한 사람 주변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분한테 가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신다. 저분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신뢰, 이런 평판이 쌓이면 인생 후반부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군자의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판단 속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이것이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군자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정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공자도 그것을 알았기에 평생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판단을 하루 미루십시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할 때, 그 순간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막아주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판단의 주인이 되면 군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판단은 가라앉은 다음에 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것은 공정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도 반드시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겠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더 관대하고 먼 사람에게 더 엄격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원칙대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하십시오.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공정하게 살면 때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편을 들어줬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칙을 지킨 한 번의 손해는 여러분의 신뢰를 쌓아줍니다. 반면 원칙을 저버린 한 번의 이득은 여러분의 신뢰를 깎아냅니다. 단기적인 손해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훨씬 값집니다. 이것이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저녁 오늘의 판단을 돌아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공정했는가? 감정에 치우쳤던 순간은 없었는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결론 낸 것은 없었는가? 이 짧은 자기 성찰이 쌓이면 군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공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이 군자의 삶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보너스 공정한 말 한마디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 이 말을 먼저 해보십시오. 반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어. 이 말을 습관처럼 입 밖으로 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 태도를 배웁니다. 공정함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자의 명언 하나에서 시작한 오늘 이야기, 혹시 중간에 마음 한켠이 뜨끔하셨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한테 좀 더 공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결코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찰입니다. 그리고 성찰이야말로 군자의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 모든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더 공정한 부모가 되는 것,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형제에게 더 공정한 형, 더 공정한 동생이 되는 것,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더 공정한 친구가 되는 것,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60대이기 때문에, 70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본 경험, 후회해본 경험, 그로 인해 성찰한 경험.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공정함을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70세가 되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평생 마음을 닫고 원칙을 지켜온 사람의 경지입니다. 70이 되면 판단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공정해지는 경지. 우리도 그 경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자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군자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군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군자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잔잔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